증인 여인영 사령관하고 23시 6분경에 이제 마지막 통화한 거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. 예.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. 명단 불러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란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. 예,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, 2조 뭐 이제 축차 검거 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.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 수 없다.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?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?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?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정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? 지금 예전에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협력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 저희들 협력센터나 그 대테러 정보센터 같은 데는 그 소방청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일부에는 또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있고 관세청, 가능하다. 방사업사 통해서. 이렇게 여러 기관들하고 다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들이 있습니다. 국정원이 꼭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은 있으나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룰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한다는 말은 네, 결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인 거죠? 제가 직접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렇다.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? 127호증에인가요?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에 이 메모. 이 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, 2조, 1조, 2조, 뭐죠? 이게 뭐 축차 검거,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. 이거는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.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? 밑에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,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.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.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.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. 검거를 요청했어요?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?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. 아니 제 말은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. 네.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.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.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.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.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, 검거를 요청.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.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.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?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? 국정원에?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?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.
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, 그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? 지원 요청. 지원 예.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? 예,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를 외면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한 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. 자금이면 자원, 인력이면 인력,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. 그렇게 기억합니다.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몰랐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이후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.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히 썼고 명단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. 오원식, 이재명, 한동훈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, 검거 요청 위치 추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모도 공개됐습니다.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?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, 16명 정도가 됐나? 홍 전 차장은 당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.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?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지난 12월 5일 홍 전 차장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.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경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했지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MBC 뉴스 김민지입니다. 제가 수백억 정도